세무사 3명이서 세금 한번 쉽게 얘기해보자. 산무사 TV의 조경환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혜 쌤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땡땡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상담 하나가 상담이 아니라 지인이 이제 물어본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부모 자식 간의 무이자 사용이 어디까지 되냐? 음, 그러니까는 법령상으로 보면 일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 4, 뭐 이렇게 얘기해도 네. 와닿지는 않지만, 어쨌든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고 해서 규정이 있어요. 네. 자, 그 부분이 나도 상담하면서 상담해주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 음, 나는 이게 부모하고 부모 있으면은 우리는 보통 증여세에서는 부모 합쳐가지고 음, 5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자. 부모는 한 몸이다. 네. 근데 요거는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고. 음, 그래서 나는 이전에도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무이자로 2억 1,700만 원까지 부모한테 빌릴 수 있어요. 무이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네. 그러면은 아빠한테 2억 천, 그다음 엄마한테 2억 천 이렇게 하면 4억 땡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음, 그럼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증여세법에서는 부모는 한 몸이라서 그렇게 되면은 양쪽의 이자가 1,0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과세가 된다. 음, 요렇게 얘기를 했어. 네. 항상 그렇게 해왔어. 이거 맞는 말 아니에요? 아니야. 아닌가? 아니더라고. 음, 그래서 나도 의문점을 안 가지고 있다가 어? 이게 왜 아니지? 라고 하니까 예규가 하나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판례는 없어. 요걸로 문제됐다는 판례는 없었는데, 예규가 하나 있었어. 그러니까 일단은 금전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네. 규정을 이제 요점을 살펴보면, 금전을 무상이나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경우고, 네. 그다음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 여부에 관계없이, 이건 특수관계인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가 돼. 제3자도, 네. 그러니까 그리고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이제 과세가 된다라고 하는데, 음, 그 증여재산가액의 이자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가 되는데, 이자가 1,000만 원이 이상이 되려면 이제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4.6%로 해서 네. 역환산을 해보면 대략 대출 금액이 2억 1,700만 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자가 1,000만 원 이상이 돼요. 그때부터 과세가 되는 거야. 네. 근데 만약에 이자가 1,000만 원이 넘어간다. 음, 그러면은 1,000만 원이 넘는 부분부터 과세가 아니라 1,000만 원까지 다 과세야. 그럼 2억 넘는 순간부터 1,800이면 무조건 다 가세네요. 그치. 어, 대략 보면 2억 1,800이면은 네. 이제 연에 1,000만 원씩 증여한 걸로 과세가 되는 음, 거야. 그리고 저율 대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정 이자율 있으면은 네. 적정 이자율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차감시켜주고. 거기에 따른 이제 과세가 되는 건데 네. 이제 당연히 이자가 증여가 되면은 이자를 주게 되면은 이자를 받는 사람은 이자 소득세를 부담을 해야겠지. 네. 음. 그리고 대출 기간은 뭐 이제 1년마다로 계산을 하는 거고, 이제 마지막에 증여재산이 1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거를 매년 단위로 만약에 과세가 되더라도, 네. 과세가 되더라도 10년 단위 그 합산 규정만 적용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부모, 부모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합산도 안 한다라고 해석이 되더라고. 음, 그래서 이 5번 요건이 사실 이제 우리가 형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좀 헷갈렸잖아. 이게 부모는 한 몸인데 양도세도 왜 부모는, 아니, 엄마랑 아빠 그건 한 세대로 보잖아요. 그건 세대지. 그럼 한 몸이니까 이것도 한 몸으로 볼 줄 알았어요. 한 몸은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5천만 원 그 받았을 때 그거를 적용하는 그지. 거고. 근데 뭐 네 말대로 어떻게 보면 양도세도 부부는 떨어져 있어도 같은 세대고 이렇게 보통 음, 부부는 묶어서 가잖아. 음,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부모 따로따로 빌려도 합산해갖고 1,000만 원 기준을 네. 적용하겠지라고 생각을 해갖고 5번 요건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47조의 증여세 과세가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줄줄이 있고 그다음에 단서에 다만 합산 배제 증여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 음, 그 합산 배제 증여 재산에 해당하는 게 41조의 4 네. 요거에 해당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결국 각각 된다는 거죠? 일단 음,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걸로 해석이 되더라고. 음, 왜냐하면은 이거를 몸소 실행하신 분이 이제 얼마 전에 국토부 장관님 그래요? 안 봤어? 안 봤어요. 그게 말이 많았던 게 우리 얼마 전부터 대출 규제 나왔잖아. 6억까지만 네. 그 대출이 된다. 집 살 때. 네네네. 혹시 혹은 뭐 그런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그거 나오기 직전에 국토부 장관님이 딸한테 음, 전세금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딸이 이제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았나 봐. 그래서 전세금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6억 5천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요 규정을 이용을 한 거야. 요 규정을 이용해서 어머니가 무이자로 1억 8천 네. 하고 아버지는 저율로 이제 나머지 돈을 1억 8천에서 빼면 얼마니? 4억 7천 정도를 네. 저율로 2.5% 정도로 대출을 해준 거야. 음. 부하고 모하고. 네. 근데 합산이 되면 전체 다 과세되는 게 맞잖아. 근데 어머니 조금 그 비과세로 빠졌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그 저율의 차익 부분만, 그러니까 4.6%에서 이제 2.25%뺀 나머지 부분만 이자로 소득 신고를 했더라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5번 규정이 네. 적용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각각으로. 그렇죠. 일단은 과세 된 사례긴 한데 각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걸 여기서 확인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야. 질문이 막 들어와. 그리고 세무사들도 많이 다루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부하고 모하고 따로따로 2억씩 빌려도 이자액이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비과세가 된다. 증여세는 비과세가 난다. 근데 여기 확장해서 네. 어떤 예규가 있는 게 이제 서면 상속증여 네. 문서번호는 뭐 이제 저기 21377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 부모, 조모, 동생 등으로부터 각각 2억씩 빌리는 경우 어떻게 과세가 되냐? 네. 라고 했을 때 자세하게 이제 보면은 이제 자세하게 막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회신에서 그냥 부침 해석 사례를 한번 참조하셔라 라고 네. 이렇게만 회신이 나왔어. 그래서 그 부침 해석 사례를 보니 다 앞에는 다 띄고 자 47조 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4명한테 각각 2억씩 빌리고 적정 이자율 적용했을 때 세법상 적정 이자율 적용했을 때 1,000만 원이 안 되니까 어쨌든 다 빌릴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증여세 없이. 그렇죠. 무상으로 빌릴 수 있다는 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알던 게 확 깨져버린 거야. 그래서 이건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오늘 갖고 왔고 조세무서 이제 알게 됐으니까 바꾸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옛날 이거 보면은 2018년 낼 거야. 이런 게 어. 기사를 한번 빵 뜨면 또 바꾸더라고요. 일단은 유명하신 분이 한번 했기 때문에 바꿀 수도 있는데 당장의 세법상 규정 그 개정안으로 올라오지는 않은 상태고 최소한 유효기간 1년 그리고 남았다는 이게 얘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대출을 받아 지금 부모 조모 동생까지 하고 만약에 8억을 빌렸어. 근데 국세청에서도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 게 어차피 걸릴 수가 있는 게 사후관리가 들어가잖아. 네. 사후관리가 들어가면 저거 갚을 수 있을까? 1년에 8억이야. 8억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8억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8억에 대한 원금을 네. 이제 상환해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차라리 이거 냅두고 그냥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을까? 사후관리를 통해서 뭐 그런 생각도 약간 들긴 하는데 뭐 실제로 요 플랜을 뭐 뭐 해갖고 4억씩 빌렸다. 그리고 뭐 형제까지 해갖고 6억을 빌렸다. 네. 보통은 형제자매가 2명이니까 요새는. 그러면 그 6억을 상환하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유리한 건 원금만 상환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도 거기에도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규정 자체가 유명인이 한번 이런 이슈를 터뜨렸다고 해서 바로 바뀌지는 않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럴 수도 있고. 약간 그 법령의 근간을 흔들어야 되네. 이걸 만약에 넣으려면 시행령도 개정해야 되고. 그쵸. 많이 바꾸고자 하면 솔직히 바꾸겠죠. 왜냐하면 뭐 윗분들이 바꾸고자 했을 때 못 바꾸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갑자기 내가 알던 그냥 내가 꾸준하게 그냥 생각했던 상식이 확 깨져버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확실한 게? 어쨌든 이걸 알게 되면 네. 단기로라도 어쨌든 자금을 확 끌어모을 수 있는 가족끼리 자금을 확 공식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패밀리론의 사이즈가 확 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후에 상환이라든가 추징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은 또 다시 별개의 문제가 되겠지만 재밌어서 한번 갖고 왔어요. 그냥. 이런 것도 있었구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요새 모르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요새 세무사님들 많이 다루기는 했어. 근데 이렇게 플랜을 짜주는 경우는 잘 없지. 왜냐면 자금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만약에 뭐 8억짜리 집을 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2억, 2억, 2억 그리고 은행에서 2억 땡겨갖고 살 수 있어. 문제는 안 돼. 어떻게 감당할 거야, 도대체.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플랜을 실제로 실행한 사람은 없지만 적어도 부모에서 4억 정도는 우리가 자금 출처로 이용할 수 있는 그 뭔가 생긴다, 방향이 생긴다. 그런 측면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집 살려면 4억 정도는 땡겨야지.
4억으로 부족하지. 은행 외에 서울에서 집 살려면은 많이 주담대, 부족하죠. 주담대 4억, 요거 4억 하면 8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부모 각각 차용증 제대로 작성해야 되고 상환할 때 송금 제대로 해야 되고 요런 기본적인 규칙은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그럼요. 거고 부모한테 그리고 각각 2억이 있어야 돼. 현금이 쉽지만은 않다, 그게. 왜냐하면은 보통은 우리나라는 아버님이 다 관리하시거나 어머님이 다 관리하시거나 이러는데 부모가 각각 내 재산 내가 관리해라고 하면서 매덕대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흔치는 않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연세 많이 드신 분도 그렇게 현금 유동성이 좋지는 않으셔. 음. 근데 그 상황에서 과연 이거 플랜을 실행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것도 제한적이고. 거기도 약간은 물음표가 있기는 해. 궁금한 게 없으신가 봐요. 아니, 생각해보니까는 이 규정을 예전에 한 달 전쯤에 봤어요. 근데도 그 생각을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나는 이거는 옛날부터 보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2억 1,700까지는 무이자로 그냥 사용증 작성하시고 원금 상환만 하시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빌려도 돼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나는 이거 본 지가 오래됐잖아. 음. 갑자기 확 깨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해석이 되네? 당연히 부모는 한 몸이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근데 여기에 대한 판례는 내가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판례가 없다는 거는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나 아니면 원래 문제가 안 됐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단은 뭐 비슷한 결의 사건을 한번 국토부 장관님께서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건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는 그쪽에서 검증을 해줬고 진짜로 이 플랜을 완전히 실행했을 때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글쎄요 뭐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국토부 장관님도 솔직히 얄밉기는 한데 뭐 위법을 한 건 아니니까 세금 신고도 다 하셨고 그렇습니다. 아, 질문이 없으신가 봐요. 뭐 이게 되게 유용한데, 이게 장난질을 칠 수 있는, 농담을 할 수 있는 이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여하튼, 부모님 두 분 다 각자 현금 2억 있으시면 꼭 활용하고 상담은 꼭 조세문사님한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부모가 말씀하신 대로 각각 2억씩 각각 2억씩 있어야 있으셔야 돼. 돼. 그래야지 쉽지 실행 않지. 가능한 플랜. 현금으로 2억이 있으셔야지 실행 가능한 플랜이야. 꼭 상담을 하시고 하시는 게 꼭 낫긴 하겠네요. 왜냐면 사후 관리도 해야 되니까 음. 실제로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차용증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